안녕하세요. 채널RV의 영업이다 김태일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라고 할까요? 꼭 무겁지만은 않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프리즘 벤츠 디젤 엔진을 작년부터 이제 들여와서 인증 중에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곧 통과될 것 같습니다. 몇 번 했지만 그게 벌써 1년 반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 위해서 프리즘 디젤 인증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저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입 개별 자동차의 인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자, 수입되는 모터홈은 반드시 두 가지 인증을 통과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전검사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검사인데, 이 안에는 배출가스와 환경검사라고 하죠. 환경검사 안에는 배출가스와 소음검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관하는 데가 틀려요. 그래서 첫 번째 안전검사는 한국 TS 도로교통공단이라고 합니다. TS 도로교통공단 화성에 있죠. 먼저 차가 수입이 되면 도로교통공단에 가서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총중량, 등화장치, 차량 폭, 높이, 인승, 기타 등등 검사를 진행을 해서 재원에 맞는지 통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천 서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가서 배출가스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험 보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로 시험 보는 방식이 있고 대표차로 시험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시험 보는 거는 한 대 한 대 들어가서 전부 다 배출가스 값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다음엔 대표차라는 거는 그 중에 같이 수입된, 통관된 배출가스 또는 아니면 먼저 수입된 차량을 가지고 대표차로 시험을 보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 하면 합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증 서류. 그 이후 통관분에 대해서 99대 또는 1년 또는 10회 통관을 기준으로 면제가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넘어가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그 프리즘 벤츠 디젤 엔진은 여기서 이제 엔진이 두 가지로 나뉘죠.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그래서 오라이언 2012들은 대부분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시험 통과가 무난히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 디젤 엔진은 좀 얘기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벤츠 디젤 엔진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개별 인증이 있고 제가 대표차 인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인증 같은 경우에는 환경검사에서 질소산화물 또는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입자성 물질, 기타 등등 배출가스 시험을 보는데, 요건 이제 열관 시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차 인증은 요거를 열관도 보지만 좀 전에 얘기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입자성 물질 외에 이러한 배출가스 적합 여부를 열관과 냉관 시험을 같이 봐야 됩니다. 좀 더 까다롭죠. 그래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디젤 엔진을 탈거해서 환경공단의 검사 장비에 맞추어서 시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5톤 이상의 차량은 총중량 반드시 엔진을 탈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환경관리공단의 시험 장비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프리즘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자, 두 개를 시험을 보려면 연결을 해야겠죠. 구동축입니다. 모든 엔진을 다 탈거해서 환경공단에 있는 시험 장비와 연결을 해서 차량과 똑같은 배선
그 다음에 연료, 뭐 요소수 투입,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작업이 사실은 거의 한 80~90%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시험이 가능하다고 돼서 시험을 돌려서 배출가스가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간에 있었던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22년 2월에 처음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했고 7월 말에 또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자, 첫 번째는요, 환경공단의 시험 장비와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그 디젤 엔진하고 둘이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RPM이 약 4,000에서 5,000 RPM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구동축이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상당한 고속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두 개 연결된 구동축이 결합 구조가 완벽해야 돼요. 허용 범위가요 0.2, 0.2 합쳐서 0.4mm 이내에 들어와야 된답니다. 이러한 시험 전제 조건을 사전 통보받지 못했어요. 문제는. 그래서 2월 달에 엔진 시험 자체에 아예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설치 자체가 안 된 거죠. 자, 이거 설치하는데도 기간은 3일을 줍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거 이틀 해서 각 업체당 5일을 주는 겁니다. 3일 이내에 모든 엔진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총기 분해 조립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3일 이내에 다다다닥 해서 배송까지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냥 탈락이에요. 이 시험은 보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1차 시험은 그러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가 어떠한 주어진 값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1차를 시험도 못 보고 시간이 지나서 탈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밀려서 두 번째로 보는 게 5월입니다. 자, 5월에는 1차 부족했던 그 0.4mm 이내에 그러한 결합구조 허용 오차를 맞췄어요, 저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경공단에 있는 장비와 그 다음에 저희 그 디젤 엔진하고 서로 연결하는 이 댐퍼, 공단에서 제공하는 댐퍼가 있습니다. 이게 엔진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3일 이내에 설치가 안 돼서 탈락이 되는 거죠. 그간의 기간, 저희가 뭐 2~3달에 기다려서 한번 시험을 보는데, 정확한 시험을 보게끔 어떤 자료나 어떤 준비되어야 될 것, 지침 이런 거를 한꺼번에 알려주지를 않아요. 특별히 뭐 알려주시는 분도 없지만, 물어보면 그때 뭐 조금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3차 7월 말에 시험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환경공단에 있는 시험 장비는 건설기계 위주의 장비들이에요. 어떠한 자동차 엔진을 위한 그런 세팅 값이나 뭐 첨단 엔진이란 말이에요. 벤츠 엔진은 게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에 부분 다 해결이 됐어요. 배기 라인, 흡기 라인, 그 다음에 휠 0.4mm 이내에 맞추고 댐퍼 부분 다 해결돼서 다 맞췄어요. 그런데 스타트를 못 걸어요. 왜? 이게 첨단 엔진 장비의 시동 엔진을 테스트하고 스타트를 누르면요, 엔진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시동 걸리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8초 정도요. 그런데 시험 장비에서는 그게 1.5초 이내에 인식이 안 되면 엔진이 꺼져버려요. 자, 이런 것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도 못 보고 또 시동이 자동적으로 꺼지는 이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을 또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2달 뒤에 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또 뭐 어떻게 하든 또 해결을 할 겁니다. 자, 1년의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 1차, 2차, 3차
저희가 다 실패를 했지만 4차, 5차, 6차 계속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공단에 있는 이 장비는 건설기계 위주의 장비예요. 거기에 맞춰져 있는 어떤 세팅 값들이 있는데 첨단 엔진인 이 벤츠 엔진 또는 뭐 다른 디젤 엔진이 있겠죠. 가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는 저희 자체 인증팀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엔진 분해해서요, 차량에서 조립해보고 불에도 해보고 조립도 해보고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직접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배선 또 뭐 배관 뭐 점화장치 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벤츠 디젤 엔진을 지금 1년 반 동안 투자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도 제가 매번 가봤습니다. 저희 말고도 많은 업체들이 아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통과된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디젤 엔진 탈거해가지고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시험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걸렸지만 앞으로도 6개월 이상 더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젤 엔진이 대표차로 인증받아서 뭐 99대 또는 뭐 1년 동안 면제가 된다라는 건 사실 정말 승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디젤 엔진 한번 통과한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1년 이상이 됐고 뭐 면제 조건이 넘었기 때문에 또 새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한번 됐다고 해도 그게 다음에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또 몇 번의 탈락과 몇 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배출가스 시험을 이제 봅니다. 그 앞에 절차가 이제 어찌됐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근데 시험을 봤어요. 근데 배출가스가 많이 나와서 탈락을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대표차로 시험을 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차가 떨어졌다. 배출가스가 많이 나와서 불합격이 됐다. 그러면은 엔진을 2배수 가지고 와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한 대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는 2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탈락이 되면 4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다음 8대. 이런 식으로 대표차 인증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로 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엔진을 다 탈거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이 불합격이 됐다라는 가정으로 같이 한 20대, 30대 캠핑카를 수입을 했다? 전부 다 개별로 엔진 탈거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왜냐하면 시험 합격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험 성적서가 나옵니다. 시험 성적서 나온 날 이후에 통관된 차량에 한해서 99대 또는 10회 또는 1년입니다. 그래서 같이 통관된 시험 대표차와 같이 통관된 차들은 불합격되어 있을 때에는 개별 시험 또는 2배수의 엔진 탈거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상당히 리스크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엔진 한번 떼서 시험 보는데요. 비용과 시간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유럽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모터홈들은 다 디젤입니다. 또한 미국은 가솔린과 디젤을 같이 쓰죠. 어찌됐든 디젤 엔진의 모터홈을 수입해서요. 한국에서 환경공단의 인증 절차, 인증 장비 이쪽을 통과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비용적으로도 그렇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휘발유 값이 예전엔 더 비쌌지만 지금 디젤 경유값이 더 비쌉니다. 역전을 했죠. 게다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사실 디젤 캠핑카를 구매하는 거는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프리즘 디젤 벤츠 엔진 계속해서 준비는 하겠지만 인증을 큰 기대를 갖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제너럴 RV는 그래도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오라이언 2012 개설린 차량이죠. 안전검사 합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출가스 검사 다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즉시 출고 가능하고요. 많은 옵션이 개발이 돼서 고객님들 편의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8월 18일부터 4일 동안 열리는 일산 킨텍스의 동아전람에 저희가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혜택은요, 저희가 파격적인 그런 할인 혜택과 옵션 증정 혜택을 해드릴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요. 그날 오셔서 많이 상담도 해주시고 기약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격적인 혜택 다음 영상에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너럴 RV 점프업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 센터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국 대리점 판매 특약점 신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제너럴 RV 컨설턴트 및 딜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